2022년 최대의 발견은 안전자산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를 배웠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애타게 기다리셨던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자산 배분 2023년 1월탄입니다. 참고로 제가 쓰는 세기 전략은 BAA 전략,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 그리고 채권 동적자산 배분, 요 세 개가 있죠. 참고로 제가 매월 초에 커뮤니티 종목은 먼저 띄워놓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적자산 배분이란 자산 배분의 마켓 타이밍을 섞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은 주식 쪽에서 가장 센 주식을 하고, 그리고 하락장에는 주식을 빼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전략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이라면 다음 달부터는 LAA와 RAA를 더 이상 팔로우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이 두 전략들이 말은 동적자산 배분인데 2022년 하락장에도 한 번도 거래를 안 했고요. 뭐 거의 영구 포트폴리오와 원래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동적자산 배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빼버릴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BAA 공격형 전략이고요. 켈러시가 만든 마지막 전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략이 동적자산 배분 중에서 가장 베스트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거 수익률도 제일 높고요. 그리고 심지어 올해에도 수익이 났습니다. 얘는 12월에 살짝 선진국 주식 EFA에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도 좀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얘 깨진 후에 다시 100% 현금으로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EFA를 팔았죠. 두 번째 전략은 제가 만든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입니다. 825원 영상을 보면 자세히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오고요. 자, 얘는 지금 장이 좋으면 듀얼 모멘텀, 장이 안 좋으면 채권 동적자산 배분과 똑같이 들어가는 전략인데,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채권 동적자산 배분과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12월까지만 해도 100% 현금이었는데 이제 1월부터 드디어 개도국 채권과 하이힐드 채권을 집어넣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얘도 이번 올해에는 수익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냥 듀얼 모멘텀보다는 복리 수익도 더 높고 MDD도 조금 더 작습니다. 세 번째 전략, VAA 공격형 전략이고요. 얘도 EFA로 갔다가 얻어 터지고 다시 현금으로 가라라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마이너스 8.7%로 마감했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거죠. 올해 2022년을 보면요. 네 번째 전략은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 이 전략은 2022년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마이너스 24%. 동적자산 배분이 원래 마켓 타이밍을 하기 때문에 하락장을 많이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안전자산이 미국 장기채랑 미국 물가 연동채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같이 얻어 터져가지고 큰 손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얘는 지금 12월부터 선진국 소형주 SCZ 들어가라고 하고 있는데 1월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네,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 전략은요, 얘도 비슷하죠. 얘도 안전자산에 한동안 있었는데, 안전자산인 AGG가 몰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마이너스 17% 손실이 났습니다. 계속 12월과 동일하게 AGG를 보유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전략은 BAA 중도형 전략, 공격형 전략과 비슷하기는 한데, 중도형 전략은 공격 자산에 투자를 할 때 한 개 자산이 아니라 6개 자산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2월에는 금, 하이힐드, 미국 대형주, 소형주, 유럽주, 원자재 이렇게 6개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12월에 수익이 별로 안 좋았죠. 마이너스 2.6%를 얻어 터진 후에 다시 현금으로 돌아가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이 전략도 2022년에 수익이 난 전략입니다. 네, 일곱 번째 전략은 DAA 전략이고요. 얘도 12월에는 6개 공격 자산에 투자를 하라고 했다가 얼어 터진 다음에 이제 100% 현금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올해는 얘가 마이너스 8.4%,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가 지수보다 좀 나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전략은 메타 전략. 메타 전략은 알로케이트 스마트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자체 전략인데, 이 사이트에서 70여 개 전략을 팔로우 하거든요. 그 중에서 최근에 잘 나간 10개 전략을 선별한 다음에 그 10개 전략이 어디에 투자를 했나 그거의 평균을 내가지고 비중을 맞추는 그런 전략이고요. 얘도 12월에는 주식 비중이 좀 꽤 있었습니다. EFA 38%, SCG 18%, 미국 대형주 11% 이렇게 갔는데 얘가 또 얻어 터졌죠. 12월에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현금을 69%로 늘려버렸고요. SCG 선진국 EFA 스파이의 비중은 확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금이 조금 뛰어들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12월에 주식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략들이
현금을 다시 늘려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 전략 PAA 전략. 켈러시가 만든 전략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전략이긴 한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자산이 IEF였다. 근데 IEF는 2022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몰락했다 이겁니다. 얘는 정말 몇 개월 전부터 계속 IEF에 투자를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 IEF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올해 마이너스 16% 큰 손실을 봤습니다. 종합 듀얼 모멘텀 전략은요, 이제 안토나치, 듀얼 모멘텀을 만든 사람이 만든 전략이고요. 이거는 현금으로 도망가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손실이 9.7% 정도 나왔고요. 얘도 지금 계속 100% 현금을 가져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전략. 예, 이 전략은 이제 제가, 다음 달부터 커버를 안 할 것 같아요. 올레더의 마켓 타이밍을 좀 투입한 전략인데, 이 마켓 타이밍이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나스닥에서 현금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있는데, 근데 미국 실업률이 계속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현금이 한 번도 안 들어갔고요. 그래서 2022년에 계속 주식 40%, 채권 40%, 금 20% 투자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신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동적자산 배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다음부터 빼버릴 겁니다. 12번 전략 AAA 전략은요, 리소프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만든 초창기 동적자산 배분 전략이고요. 얘는 정말 동적자산 배분답게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특이하게 보통 다른 전략들은 주식이 좀 많다가 1월에 그 채권으로 넘어가라,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얘는 특이하게 12월에 미국 중기채 비중이 100%였다가 오히려 1월에는 금을 63% 담고 일본 주식, 미국 주식, 유럽 주식을 나머지를 담아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략이 확실히 좀 특이했습니다. 이 전략도요, 상반기는 잘 버티다가 하반기에 무너져가지고 마이너스 12%까지 갔습니다. LAA 전략, 얘도 내년부터 커버를 안 할 것 같아요. 연구 포트폴리오가 너무 흡사한데 나스닥 비중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 50%, 금 25%, 채권 25% 이런 전략인데 얘도 올해 신나게 얻어 터졌죠. 네, 얘도 원래는 나스닥과 현금 스위칭을 하는 전략인데 현금 스위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그냥 동적자산 배분이 아니라 연구 포트폴리오는 안녕 빠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커버를 안 할 생각입니다. 14번 전략 FAA 전략, 얘도 의외로 올해 수익이 난 전략이고요. 켈러시가 2012년에 만든 굉장히 오래된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전략이기 때문에 연봉리 수익이 원래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데 작년에는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얘도 현금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달만 해도 미국 대형주 그리고 선진국 주식에 각각 33% 넣고 33% 현금이었는데 이 현금 비중이 1월에 67%로 늘어났고 미국 대형주 없애버리고 이후에만 투자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15번째 전략.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동적자산 배분이죠. 파버가 만든 가장 오래된 동적자산 배분 중에 하나인데 이 논문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네, 얘도 현금 60%에서 80%로 늘리라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 대형주 빼고 그냥 이파만 보유를 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채권 동적자산 배분, 얘는 지금 변형 듀얼 모멘텀과 똑같이 투자를 하는데 12월까지만 해도 현금 100%였는데 지금은 개도국 채권, 하이힐드 채권, 현금 이렇게 3등분 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얘도 2022년에 주로 현금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해가지고요. 작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8%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16개 자산 배분을 다 봤고요. 예, 여기서는요, 2022년에는 현금 도피 옵션이 있는가, 여기서 명암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자산 배분들이, 이제 주식을 빼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야 돼. 거기까지는 대부분의 동적자산 배분들이 다 체크를 했어요. 그거는 다 했는데, 이제 문제는 요런 동적자산 배분들 있잖아요. 가속 듀얼 모멘텀,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 PAA, RAA, AAA, LAA. 이런 친구들은요, 현금으로 도망갈 수 있는 옵션이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안전자산이 주로 채권인데 채권도 2022년에 얻어 터졌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도망갈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자산 배분들은 2022년에 마이너스 17%라는 큰 손실을 봤습니다. 채권에서 얻어 터진 거죠. 네, 반대로 이런 전략들 있잖아요. BAA, 변형 듀얼 모멘텀, VADA, 종합 듀얼 모멘텀, FA, GTA 채권 이런 친구들은요. 얘네들도 손실이 나기는 났는데 마이너스 4.3%, 굉장히 양호한 수준의 손실로 방어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건 중요한데, 근데 안전자산이 보통은 채권이거든요. 근데 채권 수익률도 안 좋을 때는 현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2022년에 뚜렷이 아주 클리어하게
배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전략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올드한 전략들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좀 위험하겠다. 이런 거를 제가 이번에 확실히 배웠습니다. 상대 모멘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잘 나간 전략은요. 의외로 FA가 1등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BA 중도 공격 전략, 채권 동적 자산 배분 GTA 전략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그 전략마다 제가 좀 종목을 대공개하고 있죠. 월별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12월 주식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2022년 전반적으로 끔찍했는데 1월도 거제 같았고 12월도 거제 같네요. 시작과 끝이 안 좋았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10월, 11월에 장이 좋아가지고 모처럼 12월에 주식 비중이 좀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니까 뭐 퍽 얻어맞아가지고 다시 안전자산으로 많이 도피를 한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22년의 최대의 발견은 안전자산에 현금 옵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를 배웠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동서자산 배분도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에 현금 옵션이 없는 전략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2022년 장이 엄청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16개 전략의 평균 수익은 마이너스 9.7% 그러니까 S&P 500이나 6040이나 올레드 전략을 크게 상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자산 배분의 큰 약점이 2022년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합쳐보니까 마이너스 9.7% 꽤 양호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을 보면요. 2022년 윈너는 FAA, BA 공격형, BA 중도, 채권, GTA 요 순으로 네, 베스트 5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전략은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늘 그렇지만 상당히 유익했고요. 동의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